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 분야가 위축됐죠. 우리 지역 경제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당장 손님 발길이 크게 줄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각종 지원책은 물론 매점 매석 같은 얌체 영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까지 적용됐지만 시장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먼저 60초 브리핑부터 보시겠습니다. 시내 한 대학교에 인접한 식당가에 나왔습니다. 방학에도 취업 준비 등으로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자주 찾는 곳인데요. 점심때가 됐지만 어쩐지 골목길은 썰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픈을 미룬다는 편말도 눈길을 끕니다. 모처럼 추억의 맛집을 찾은 손님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립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는 추억보다는 안전이 먼저죠.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다 보니 현지 전통 음식에 대한 인기도 시들해진 분위기. 좌석은 텅 비기 일쑤인데다 아예 문을 열지 못한 가게도 있습니다. 영업을 해도 방역 걱정부터 앞섭니다. 저희는 일단은 다 마스크 같은 거 다 착용을 하고 저희는 지금 소독수 같은 거 지금 샀는데 지금 배달이 안 와요. 이처럼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지역 경제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태입니다. 더 자세한 얘기 스튜디오에서 이어갑니다. 네, 스튜디오에 박창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 기자, 조금 전에 본 그 대학가 말고도 우리 지역 곳곳의 상인들의 표정이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예, 대학가뿐만이 아니라 이 대형 수산시장, 우리 지역에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는데 이곳을 직접 가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던 곳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뒤로는 절반 가까이 이 매출이 준 것 같다는 상인들의 그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이 감염에 대한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먹는 이 음식에 관련된 업종들의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네, 상인분들의 이야기 듣고 보면 참 들을 때마다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장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지원 방안이 마련됐나요? 서울시에서 이제 5천억 원 정도 규모의 그 코로나 피해 기업 지원 자금을 이제 만들어서 지역 소상공인에게 1.5%의 그 비교적 싼 그 이자로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게 대표적인 지원 사업인데요. 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급한 영세 상인분들 참 돈 돌리는 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이렇게 포착을 해서 빌려주자 이런 취지, 사업 지원 취지는 공감을 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보다 현실에 맞게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출금을 받기 위한 이 심사 기준이 좀 높다는 그런 좀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사 기준을 좀 낮춰주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 어디가 필요한지, 어느 업체에게 필요한지 좀 더 세밀한 그 선별 기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쟁점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스크나 손 소독제 같은 방역 제품들을 가지고 불법 양체 영업을 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앞서 살펴본 내용이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상인들의 어려움이라면 좀 더 이제 불법적인 요소는 온라인 매장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제품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물건을 이른바 이 사재기하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방역 장비를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죠.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이 통계를 한번 살펴봤는데 손 세정제 구매 장소가 이제 온라인 거래가 90% 정도, 거의 대부분이 거기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제 후에 이제 업체의 일방적인 취소로 이제 그 상담을 요청한 사례가 소비자들이 상담을 요청한 사례가 65%를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물건을 쟁여놓다가 가격을 올려 팔기 위해서 이제 불법 영업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게 방역 물품을 좀 귀하게 만들어서 품귀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그 틈을 타서 이제 제조일자를 속이거나 오래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야, 참 이런 시기에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이런 영업 행태를 보이는 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네요. 네. 자, 이런 영업 행태에 대해서 정부는 규제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네, 규제를 계속 규제 카드를 꺼내 들고는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로 한시적이나마 이 폭리를 노린 영업 행위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좀 모아지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온라인 판매의 중간 유통 단계에서는 여전히 이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개별 업체나 이 유통 상인들에게만 이 상인들을 규제하거나 단속하는 걸 정부에서 할 게 아니라 이 통신 판매 중개 업체 그걸 관할하는 포탈 어떤 중개 사이트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경제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 것 같은데요. 보다 현실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만들고 또 유통 채널 특성에 맞게 규제 방안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